3월은 봄을 알리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 제철밥상도 새봄을 맞이해서 새롭게 단장해봤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수정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제철밥상의 모든 것을 다 자세히 소개해 드릴 텐데요. 기대 많이 하셔도 좋고요. 저와 함께 근사한 요리를 선보여 줄 셰프님 모시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분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셰프님이 젊고 훈훈하고 육회도 되나 하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한식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꾼다. 차민욱 셰프 모시겠습니다. 셰프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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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식하는 요리사 차민욱입니다. 앞으로 저희 제철 밥상에서 제철에 나는 정말 파릇파릇한 이런 싱싱한 재료들로 맛있는 음식 여러분들한테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근사한 음식이 탄생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올라가서 요리를 해볼까요? 네. 요즘에 쿡방 굉장히 많잖아요. 아, 그렇죠. 셰프님은 어떤 종류의 쿡방을 한번 해보시고 싶으세요? 저희 딸이랑 같이 음식도 하고 저희 딸이 잘 먹을 수 있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 한번 해보고 싶네요. 제철 한식하면 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쵸.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특별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제철 한식이라는 거는 정말 그 말 그대로 제철에 나는 식재료 있잖아요. 네. 그런 식재료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뭐 공부하고 이러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시장에 가시거나 마트에 가셔서 많이 보이시는 거. 어딜 가나 그게 있다면 그게 제철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제철 식재료로 네. 어떤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오늘 굉장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오신채. 그래서 옛날 선조님들은 그 봄채소 중에 5가지를 골라서 그냥 주변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5가지로 비빔밥을 해서 드셨어요. 아, 오신반은 입춘의 절기 음식입니다. 겨울 내내 음식도 제대로 된 걸 못 먹고 신선한 재료들을 못 먹고 해서 그 눈 밑에 있는 새싹들을 캐서 먹는 건데, 근데 그 나물들이 대부분 좀 쓰고 맵고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오신반이라는. 그 오신반은 이제 궁에서나 먹고 이제 그 사대부들 높은 벼슬 같은 사람들이 먹는데, 일반 가정에서는 이제 그냥 그때그때 나는 뭐 들에서 나는 그 쓴 나물들을 캐서 먹었다. 겨울 내내 뭐 입맛도 잠자던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나른한 봄을 깨우는 자극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채소들을 골라서 먹었다. 네, 저희가 이번에 만들어 볼 음식이 오신채가 들어간 오신반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약간 봄에 나는 그 매운맛이 나는 채소들을 사러 왔는데, 지금 제가 구하는 것들이 다 있을지 약간 걱정이 되긴 하네요. 한번 저랑 찾아보시죠. 네.
이 그 시장 이 분위기 보이세요? 생동감 넘치고 저는 유리사이기 이전에 이런 식재료에 대해서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봄철, 제철 식재료가 막 파릇파릇 나고 향부터가 벌써 살아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저희 오신반재료 오신채 한번 찾아보러 가보겠습니다. 아, 이모님 부추 있어요? 네네, 짧고. 많이 있고 아. 끝이 안 마르고 네. 건강해 보이는 게 맛있어요. 진양고추. 진양 부추구나. 그래서 이렇게 상태가 좋나봐요. 네, 이모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부추는 이렇게 길이가 짧은 게 긴 거보다 상대적으로 맛있어요. 그리고 입이 이렇게 넓은 거보다 약간 좁은 게 좋고요. 이 흰 부분 있잖아요. 흰 부분이 길수록 약간 단맛이 더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3월에서 7월, 뭐 8월까지를 원래 제철로 알고 계신데 이렇게 겨울 부추, 이른 봄 부추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대요. 이런 거는 먹을 만한데. 이거 보이세요? 찾았네요. 이게 바로 오신채 중에 하나인 유채예요, 유채. 유채가 뭐냐면 옛날 이름으로 평지 또는 하루나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제주도에서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라도에서도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유채는 비타민 A가 배추의 12배가 들었어요. 무려 12배. 그리고 비타민 C는 오이의 2배, 그리고 지질은 32배. 정말 슈퍼푸드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유채는 꽃이랑 같이 날 때가 가장 고소하대요. 그래서 약간 매운맛이 나면서도 고소한 맛까지 있는 이 유채. 아, 드디어 구해내. 그쵸. 요즘은 뭐 사시사철 이제 이런 재료들을 구하기 쉬워졌는데 아무래도 그 절기상 그리고 그 기후에 맞춰서 나오는 뭐 봄에는 봄 그 땅을 뚫고서 언 땅을 뚫고 나오는 그 나물이 당연히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을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재래시장에는 어떻게 보면 마트에서 구하기 힘든 재료들이나 아니면은 좀 더 산지에서 바로 직송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푸르고 좀 더 신선한 재료들을 구하기 쉬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봄 채소 같은 거를 살 때는 당연히 재래시장을 이용을 합니다. 미나리. 그래서 이 미나리 같은 경우는 너무 초록색을 띠는 것보다 연녹색을 띠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이런 식의 약간 연녹색을 띠는 게 좋으시고, 집에서 보관하실 때는 신문지에 싸셔서 이제 비닐에 한번 이제 포장하시고 그렇게 보관하시는 게 가장 싱싱하게 맛있는 향긋한 미나리를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모님. 또 왔어요. 그 혹시 움파가 있나요? 움파가 뭔지는 아시죠? 움파가 그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우웅이라고 해서 옛날에 겨울에 배추, 무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 우웅 속에서 파가 자라는 거예요. 이 파가 햇볕을 받지 않고 바람도 맞지 않아서 되게 연노란색을 띠고 작게 자라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지금 시중에 파는 파보다 달아요. 단맛이 나고 진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비빔밥 같은 데 넣으면은 약간 파는 조금 강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약간 아릿한 맛이 나면서도 단맛이 나는 움파. 예, 그게 바로 움파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 아니면, 그러니까 12월에서 3월 중에 나는 움파가 가장 맛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구할 수 있으면 좋은데 못 구해서 참 아쉽네요. 네. 가정에서 오신반을 만드실 때 가장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게 대파예요. 그래서 대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흰 부분이 30cm 이상, 이런 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고요. 이 밑에 뿌리 부분이 휘지 않은 게 상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 줄기 부분을 만졌을 때 딱딱하지 않은 것이, 연한 것이 가장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알이면서도 약간 이 단맛이 나는 파가 들어가면은 당연히 맛있을 수밖에 없겠죠. 달래가 있네요. 이 달래 자체는 12월에서 2월쯤에 이제 따뜻한 지방에서 나고 한 3월 지나고, 그러니까 지금 딱 제철이에요. 지금 제철이고 이렇게 푸르고 이렇게 파릇파릇 굉장히 좋잖아요. 이 얼마나 반가운지 한참 돌아다녔는데 찾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 달래가
저희가 그 오신반에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특별한 음식에 이 달래를 사용을 해서 향이랑 맛을 더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새벽 시장에서 오신채로 만드는 오신반 재료들을 다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재료 어렵지 않아요. 오신반 재료도 뭐 마늘, 달래, 대파, 부추 이런 거 구하기 쉬우시잖아요. 이런 걸로 한번은 봄에 나오는 매운 채소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 재료로 제가 맛있게 오신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진짜 이렇게 봄이 펼쳐져 있습니다. 네, 푸른색 봄이 있습니다. 파릇파릇하니 네. 이제 봄이구나 싶어요. 정말 스튜디오에 봄 향기가 가득한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게 네. 부추, 무순, 당귀, 미나리, 유채, 겨자잎, 달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익숙한 이름들인데 딱 보면은 또 이렇게 매치가 또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정말 각각 정말 개성이 강해요. 맛이 다 다르고. 네. 근데 이걸 섞어서 비빔밥을 하면 도대체 어떤 맛이 탄생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요리 시작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과정은 어떤 재료부터 손질해야 되나요? 재료 손질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재료 손질보다 근데 저희가 그냥 먹어도 돼요. 원래 선조님들은 오신반을 드실 때 나물의 본연의 맛을 살리시고 뭐 간장 조금이나 아니면 겨자즙 조금 이렇게 해서 드셨어요. 네. 근데 저희는 그러니까 전통 방식을 재현을 해서 약고추장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의 약고추장은 약에 있어요. 포인트. 약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꿀이 들어가요. 꿀. 네네. 맞아요. 꿀이 옛날 동의보감에 보면은 네. 약으로 사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약고추장이군요. 그래서- 그냥 꿀이 안 들어가면 쇠고기 볶음 고추장. 그쵸. 이렇게 이름이 약간 네네네. 저렴한데 꿀이 들어가면서 바로 약고추장이 되는군요. 소고기 볶음고추장 거기서 전화 올지도 몰라요. 저렴하게 해서. 고기를 먼저 볶아주실 거예요. 네. 네, 볶아주실 때 간을 해야겠죠. 그래서 요리도 잘하시니까 마늘 한번 다져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리고 저는 간을 한번 해볼게요. 네. 간을 하실 때는 네. 이렇게 간장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 네. 매실청이에요. 일단 밑간을 하실 때는 이렇게 향이 좀 있는 게 고기 잡냄새를 없애기에 맞아요. 좋거든요. 네. 그리고 참기름 반만 넣을게요. 네. 그리고 후추 한 꼬집 정도. 설탕은 한 두 꼬집? 두 꼬지. 네, 두 번 꼬집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잘 제가 손으로 할게요. 네. 네. 마늘을 벌써 다지셨네요. 네. 이렇게 그래서 고기를 이렇게 양념을 치는 게 중요한가요? 이게 그러니까 넣어놓고서 좀 재워둬도 돼요. 숙성을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렇게 좀 빨리 해야 되고 이제 이런 방송을 할 때는 좀 빨리 칠해 주셔서 고기에 이렇게 이제 하면 간이 이제 좀 잘 흡수가 되도록 배어드는 역할을 하는군요. 그리고 네. 마늘 마늘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네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이쪽. 고추장을 만들기 때문에 네. 한 3테이블 정도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마늘도 잘 먹어라 하면서 네. 잘 치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올려서, 그러니까 저기 기름도 들어가고 볶다 보면 또 고기에서 기름이나 수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여기서 더 두르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네. 구우실 때 네. 나무 주걱으로 이렇게 좀 최대한 으깨시면서 으깨서. 예, 그 약고추장에는 네. 중요한 점은 수분이 없어요. 수분이 있으면 안 되는 거군요. 약고추장 자체는 좀 이제 놔두셔서 이제 계속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밀봉만 잘하시고 보관만 잘하시면 2, 3개월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굉장히 오래 보관이 가능하네요. 그쵸. 그래서 저희 옛날 할머님이
반찬하기 싫으시면 약고추장 이만큼씩. 이 정도에서 이제 불을 네. 이 정도에서 불을 꺼주시고 이 친구를 이제 한번 다져줄게요. 네. 수량 시간 하고 계실 동안 네. 저는 잣도 다졌고 그 약고추장에 또 들어가는 게 하나 있어요. 포인트가 배즙이 들어갑니다. 배즙. 이를 이번에는 이제 기름기 없이 네네. 그래서 고기 다 넣어주시고요. 고추장 넣어주실 건데요. 이 정도 양으로 만드시면은 고기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보다 많아요. 근데 제 취향 저격. 고기만은 약고추장이라서. 그러니까요. 지금 거의 네. 1대1 정도예요. 고기랑 고추장 비율이. 이거 저희 먹고서 나중에 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약고추장이 아니고 약고기. 그래서 고추장을 잘 섞어 두시는데 여기에 설탕 한 테이블 정도 넣어줄게요. 네, 한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 네. 배즙. 배즙. 아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죠? 달짝지근하니 고기 소속하니 막 상상이 됩니다. 아, 전 이것만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앞에 보글보글 뭔가 끓고 있는데 아, 네. 이것도 여기 지금 필요한 재료인가요? 아, 지금 뭐가 빠졌을 것 같아요? 비빔밥에서? 밥이 빠진 밥이죠. 제가 몰래 하고 있었습니다. 네. 와, 이 냄비밥도 정말 맛있잖아요. 이 냄비에다 직접 밥을 하면 비빔밥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잘 볶아주시는데 여기서도 조금 졸여주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네. 가장 주인공이죠. 네. 꿀! 꿀을 얼마나 넣어줄 들어가나요? 겁니다. 지금 이 양에 한 5분의 1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다른 요리에 비해서는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네요. 이 꿀이 주인공이라서 그럴까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꿀 넣으시고 아까 다져놓은 잣. 잣. 맛있겠다. 그쵸. 이렇게 해서 이 일반적인 그 고추장 같은 농도가 될 때까지 수분을 날려주시면 돼요. 우와. 언제까지 이거 힘드세요? 해야 되나요? 지금 어느 정도 됐나요? 요 정도면은 한 1, 2분 정도만 더 하시면 돼요. 떠서 이렇게 흘리셨을 해서? 때, 네. 주르륵 흘러지만 않으면 이게 또 이제 식으면서 수분이 또 날아가요. 그래서 적당하게 될 거예요. 한 1분 정도만 이 정도 더. 농도. 네, 힘내보시죠. 아, 그리고 이쪽에서 제가 밥을 해놨잖아요. 네. 어떻게 한번 열어볼까요? 잘 됐을까요? 한번 저어줘야 될 것 같은데. 두근두근 막 이럴 때 밥이 잘 됐나 안 됐나 지금 네. 조마조마한데요. 열어보겠습니다. 짠. 맛있게 잘 됐어요. 네. 수령 씨는 그거 저으시면서 네. 지금 밥을 보느라 넋을 잃고 있었어요, 제가. 밥이 너무 맛있게 됐어요. 네. 겉에는 지금 그냥 향만 맡아도요. 이 밥 향이랑 네네. 약고추장 향이랑 그냥 본능적으로 막 이렇게 어우러져서 아, 그치, 기가 막히겠네. 침이 고입니다. 이제 조금 수분 날라가고 뜸 들라고. 고추장까지 완성이 됐고요. 네. 자, 이번에는 어떤 과정이죠? 나물 손질해야죠. 나물 골라야 되죠. 혹시 지금 저희가 5신채잖아요. 5개가 넘어요. 그렇네요. 여기 한번 드시고 싶으신 걸로 아까 다 간 보셨으니까 골라보시죠. 제가 좋아하는 걸로. 네. 자, 유채. 아, 그렇죠. 유채 좋죠. 유채 저가 유채 이게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니까. 계속 지금 자. 미련을 못 버리고 있어요. 네. 여기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오신채를 만들 때, 오신채 비빔밥을 만들 때 주의할 점은 그거예요. 새순이라도 약간 억신 친구들 한번 데쳐줘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하자면 당귀, 이 당귀랑 이 미나리 같은 친구는 약간 그냥 씹기에는 약간 이물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살짝 데쳐야 되고, 겨자잎은? 겨자잎은 그냥 써도 돼요. 겨자잎은 데쳐버리면 죽이 돼버려요. 네. 그리고 이런 봄 채소들은 일반적으로 이 끝부분으로 갈수록 이제 땅에 붙어 있는 친구들은 약간씩 억세요. 네. 그래서 손질하는 방법은 보시고서 약간 이렇게 물러진 부분은 좀 뜯어주시고 네. 절단을 좀 하셔서, 그러니까
한 입 크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 네. 밑부분을 좀 절단을 해주시고 네. 그리고 이파리 부분은 손으로 뜯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입 크기로. 네, 이렇게 오신채 채소도 다 손질이 끝났습니다. 네. 참 쉽죠? 근데 제가 비빔밥이니까 좀 그냥 생각해보면 고사리, 뭐, 이런 것들? 네네. 네, 그쵸. 뭐, 도라지.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없어요. 약간 서운한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 그쵸. 뭐 전주, 진주 이런 데서 비빔밥들 보시면 약간 거기 들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비빔밥이라는 거는 약간 제사상에서 유래됐다는 얘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제사 음식이라는 건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맛있는 친구들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뭐 고사리가 많이 나는 데선 고사리가, 그리고 해물이 많이 나는 데선 해물이 들어가기도 하고. 저희는 지금 봄 기운을 만끽하고 이제 몸에 활력을 돋게 하는 오신채 비빔밥을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아까 맛있다고 하셨는데, 맛있는 채소들이 있는데 고사리나 고기를 찾으시면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채소도 다 손질됐고, 가장 포인트, 약고추장도 손질이 됐고, 밥도 담았잖아요. 수정 씨가 한번 예쁘게 담아보시죠. 예쁘게 그냥 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쵸. 네. 근데 고명을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예쁘라고? 그것도 있죠, 그쵸. 네, 식감을 더하거나, 색을 더하거나, 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손은 정갈하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 그렇겠네요. 정말. 네. 네. 그리고 포인트. 참기름. 참기름 한 방울. 아, 이게 또 풍미를 또 확 살려주잖아요. 참. 아, 이 각각의 향기에 참기름이 싹 어우러져서 그냥 이렇게 버무려주는 역할. 잡아주겠죠. 네. 자, 이렇게 비빔밥이 완성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밥 한 끼 해요. 내게 21분 30초만 내어줘요. 커피도 마셔주면 좋겠지만 그 정도로도 괜찮아요. 그대가 좋아할 가게도 미리 알아놨어요. 그대가 원한다면 나 계속 노래해줄게. 그러니까 제 맘 같아서는 지금 당장 오신반 막 비벼서 한 숟갈 딱 먹어보고 싶지만 하지만 우리에겐 한 가지 요리가 또 남아있잖아요. 아, 그쵸. 네, 이번에는 어떤 요리입니까? 이번엔 네. 아무래도 저기 약고추장에 고기가 들어갔다 좀 약해요. 또 고기가 좀 약해요. 약하군요. 고기가 약해요. 그래서 고기 준비했습니다. 고기 준비했는데 네. 달래 아까 그쵸, 제가 힘들게 구해온 달래 안 써주셨잖아요. 네. 아까. 아, 안타깝게 그래서 달래가 남아있네요. 그 친구를 사용을 해서 맥적을 만들 거예요. 맥적. 네. 네. 맥적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향이에요. 그쵸? 뭐 향신 채소랑 같이 재워놨다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된장 소스를 만들 때 그냥 된장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감자, 삶은 감자를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소스만 먹어도 맛이 있도록, 그리고 이 향을 감자가 들어가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입속에서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맥적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네. 또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냥 저는 일단 개념이
된장에다가 고기를 재워서 굽는다. 뭐 요 정도로밖에 알고 있지 않거든요. 일단 맥적이라는 게 맥이 예전에 고구려, 부역, 그러니까 옛날 상고시대 때 네. 저희 선조님들을 다른 국가에서는 맥족이라고 불렀어요. 맥족에서 고기를 재워 먹는, 향신 채소를 같이 재우기도 하고 아니면 장을 넣어서 재우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 우리 뭐 궁중 음식에 너비안이나 뭐 불고기나 이런 친구도 어떻게 보면 맥적의 한 뿌리라고 볼 수 있는. 그래서 일단 재워놓을 장을 만들 거예요. 네. 그래서 된장으로 만들 건데 저희가 고기 재우는 용도로도 쓰고 소스도 만들 거예요. 지금 만드는 걸로. 돼지고기 한 300에서 400g 정도 하실 때 딱 적당한 것 같아요. 300에서 400g. 네. 게 1개, 양파 1개. 네. 그리고 마늘도 넣어주시고요. 네. 된장 비율을 굳이 정하자면 된장 2대 고추장 1 정도 비율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설탕을 설탕. 0.7 비율로 따지자면 네. 0.7 정도 넣어주시고요. 이게 뭐죠? 약이죠, 약. 약. 네. 아까 말한 약. 약꿀. 약꿀 친구 넣어주고, 그리고 이게 고기잖아요. 네. 고기니까 매실청. 매실청. 매실청도 한 테이블 정도. 그러니까 단맛을 내는 게 꿀의 단맛이랑 뭐 설탕의 단맛이랑 느껴지는 곳이 틀리잖아요. 네. 음식을 하실 때 같은 단맛으로 설탕만 쓰시는 것보다 물엿 조금 더 넣으시고 뭐 꿀 조금 더 넣으시고 청 조금 더 넣으시면 잘한다는 소리 들으실 거예요. 와이프 보고 있나? 네. 이렇게 하고 이게 갈릴까요? 약간 수분이 뭔가 그쵸. 필요한데요. 그래서 술. 아, 술. 청주? 네, 청주를 넣어주겠습니다. 네. 소스가 나오면 반씩 덜어줄게요. 이유는 고기 재는 용도와 그다음에 소스 용도. 그쵸. 정확했습니다. 고기 재우는 용도에서는 달래를 조금 다져둘 거예요. 네, 그래서 달래 향까지 같이 배게끔. 네. 네. 이 머리 부분은 조금 이따 쓸 거고요. 이거 한번 다져서 섞어주시겠어요? 근데 달래와 또 돼지고기가 궁합이 잘 맞나 봐요. 돼지고기는 일반적으로 좀 찬 성질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네. 달래는 따뜻한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궁합적으로도 굉장히 좋죠. 향이 벌써 그죠? 네. 향이 벌써 다르게. 소스가 숙성이 되도록 놔둬주시고요. 네. 고기를 썰 거예요. 네. 돼지 목살을 준비를 했고요. 네. 고기에 장칼집을 넣어서 양념이 좀 배도록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칼집을 넣으실 때 어슷하게 칼집을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일자로 넣는 것보다 어슷하게 하면 단면이 일단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네네. 골고루 배는 역할을 하겠군요. 그쵸. 잘하시네요. 그리고서 뒤집어서 반대쪽에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양쪽으로? 네. 잘못하면은 썰어지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엇갈려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윗면, 아랫면이, 그러니까 X자로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네. 단면으로 본다면 되게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사이사이에 그 이 맛있는 소스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이걸 재워줄 거예요. 이를 젤 거죠? 네. 펴 바르시면 돼요. 그냥 네. 발라서? 발라서 잘 먹여서 넣고. 확실히 간장 양념은 그냥 이렇게 빼면 잘 안 묻잖아요. 근데 네. 이게 뭔가 이게 농도가 있어가지고 양념이 잘 묻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한 30분 정도 숙성을 시켜야 돼요. 네. 오늘 두부를 쓸 거예요. 두부? 네. 네. 그래서 두부는 근데 좀 자르는 모양이 좀 뭔가. 기억니은이라고 해서 일단 똑같은 두부라도 조금 모양 내서 오늘은 좀 재미있게 한번 담아볼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모양도 괜찮고 그냥 쓰셔도 상관없어요. 모양은 마음대로. 네네. 네. 자, 그리고. 소금을 뿌려줄게요. 네. 소금을 뿌려서 좀 놔두시면 이제 물기가 나오면서 좀 단단해질 거예요. 적이라고 제가 얘기했을 때 뭐라 그랬죠? 석쇠에 굽는다? 맞아요. 아닌가요? 직화. 맞습니다. 석쇠 들고 있으니까 또 이거 히트로 컨닝했어요. 배려. 이렇게 해서 속살을 좀 달궈주신 다음에 독사열과 전도열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구우면은
이게 바로 고기에 닿잖아요, 불이. 네. 그러면 이거는 복사열이겠죠. 네. 이제 복사열을 하면은 이런 팬 같은 데서 굽게 되면 전도열이라 하는데, 그거는 열이 팬을 거쳐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 자체가 틀리고 온도가 틀리기 때문에 복사열로 하시는 게 훨씬 고기가 부드럽고 안에 이제 수분이 갇히게 되는 역할을 해요. 네. 이게 안에 있다가 이제 한 입 깨물면은 이 수분이 그냥 예. 고기하네요, 진짜. 직화로 고기의 특성을. 구워주시는 게. 네. 불 향이 막 올라오는데 아, 그게 맞아요. 고깃집. 네. 고깃집 온 것 같아요. 또 이 된장을 태우게 되면 네. 그 아시죠? 그 태운 된장만의 그 향과 맛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박혀있는 이 달래. 이 친구도 이제 향을 우러나게 하는 거죠. 야, 이거는 정말 지금 먹어도 맛있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익히실 필요 없어요. 겉면만 좀 바삭하고 향을 갖게 되게, 그리고 안에 주가 모일 수 있게, 육즙이 모일 수 있게 겉면만 살짝 이렇게 불향을 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잠깐 놓으실 때도 이렇게 펼쳐놓으면 또 향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애써 모은 게. 그러니까 좀 말아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맥적 같은 친구는 제가 예전에 한번 결혼하고서 손님 맞이를 했어요, 집에서. 네. 근데 제가 막 이만큼 들떠서 맥적을 한 거예요. 혼났어요. 왜요? 집이 난리가 나가지고요. 아, 연기며 뭐며. 연기랑 네. 여기 밑에 막 네. 떨어진 네가 치울 양이 거냐. 네.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조금 이제 말아놨으니까 안에서는 이제 향이 더 이제 배이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들을 이제 옆에 올라갈 이제 이 친구를 받쳐줄 친구들은 이제 조리를 좀 해볼게요. 네. 두 분은 밀가루를 묻혀서 지져내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 팬을 바로 닦지 마세요. 왜냐면 여기에는 샬롯향도 배 있고, 그리고 버섯향도 버섯향도 들어가 있고. 있고, 그러니까 되게 이거는 향을 머금고 있는 팬이 되는 거예요. 이 팬에다가 네. 소스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향을 머금고 있는 팬에 버터를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 네. 보통 스테이크 소스 만들 때도 스테이크 굽고 난 팬을 닦지 않고 그냥 거기다가 소스. 아, 그쵸. 똑같은 거죠. 네. 그리고 달래. 달래 뿌리가 남아 있었죠. 네, 이 부분은 네. 그냥 쓰셔도, 그러니까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그 영양소의 손실을 없애려면은 네. 생으로 드시는 게 좋지만 지금은 향을 좀 내주기 위해서 네. 아프게 해줄게요. 아, 아프게 해서 향아 우러나라 네. 주시면 달래 향이 이 팬에 더 추가가 되겠죠? 이렇게 버터를 충분히 녹이신 다음에 여기에 아까 만든 된장 소스. 소스. 와. 그래서 이게 그냥 된장향이 아니고 그쵸. 뭔가 새로운 향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네, 이제 네. 복합적인 향과 맛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해서 잘 볶아주시고, 여기서 가장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소스로 쓰기엔 조금 묽잖아요. 네. 그래서 감자를 넣을 겁니다, 여기에. 이 소스 이름은 된장 벨루떼라고 명명을 할 겁니다. 벨루 때면은 뭔가 약간 뭐 벨벳 뭐 이런 느낌? 뭐 부드러울 것 같은 그냥 어감 자체가 그런데요. 아, 정확합니다. 그 벨벳같이 부드럽다 해서 공부하시면서 안 한 척 하시는 거죠. 벨벳같이 부드럽다 해서 벨루떼라는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채 잘 내려서 이게 감자가 들어가면서 농도도 좀 잡아주고 그리고 맛도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깊어질 것 같은데요. 그쵸. 네. 그리고 이렇게 감자를 넣으면서 또 여기서 점성도 주게 되고 그러니까요. 이것 네. 특유의 또 고소한 맛이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 감자 특유의 그 고소한 맛과 향이 또 된장과 어우러지면 어떤 조화를 이룰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근데 뭐 그냥 한국말로 하면 네. 그냥 감자가 들어간 된장 소스라고 네. 부드러운 된장 소스 정도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고기를 마지막으로 구우면 다 끝난 건가요? 네, 이제 고기 구워서 접시에 놓기만 하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고기를 한번 구워볼게요. 네. 그래서 팬에 기름 조금 넣어주시고요. 기름 좀 넉넉히 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마늘이랑 마늘 향을 내주고요, 먼저. 네. 아, 달래 향도 내주고요. 뭐 같은 친구로 향을 조금 더 줄게요. 이건 뭐 고기 잡내가 날래야 날 수가 없는 레시피입니다, 보니까. 아, 정확하십니다. 네. 그래서 혹시 수정 씨가 한번 구워주시겠어요? 제가요? 네. 고기 팬에 올렸을 때 그죠? 그 소리가 저는 성격이 급해서 2개. 아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친구를 구대를 네, 해서 채소는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와! 맛있는 색깔로 익어가고 있어요. 하시고서 이제 거의 익었다 싶으실 때 참기름을 조금만 쳐주시면 더 향을 내는 거죠. 야, 참기름 마지막 한 방울 또 이게 딱 감싸주잖아요. 네. 와. 이제 거의 다 됐습니까? 네. 제가 한번 볼게요. 네. 깔끔한 한식의 맛을 이렇게 화려하게 표현을 했네요. 네, 그리고 달래를 나 달래 들어갔어 하고 일단 달래를 좀 올려주고요. 달래는 생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향을 좀 줄 거예요. 네. 그래서 살짝만 구워줄게요. 아프게 향을 살짝. 네. 네. 살짝만 구워주면 향은 좀 더 살아나게 되겠죠? 네. 아, 그리고 또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고요. 네. 와, 이렇게 해서 맥작 완성됐습니다. 완성입니다. 화합을 해서 프로그램을 굉장히 재밌게 잘 이끌어 가리라 뭐 이런 의미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 오래 비비시면은 이 친구들 향을 또 잃겠죠. 네. 어우러지면서. 그래서 이렇게 비벼서 제가 제대로 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맥주를 하나 딱 올려서 원래 이런 거는 크게 한 입 먹어야지. 정말 맛있게 드시네요. 들판에 꽃향기가 막 나는데 돼지 한 마리가 난 아니고 꽃향기 나는 들판에 막 뛰어다니는 느낌이에요. 고기가 들어가니까 힘도 나고요. 진짜 맛있어요. 개그맨이 집에 가서 안 웃긴다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네. 밥을 차려줬거든요. 문제가 된 게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인스타그램에. 네. 근데 그렇게 생색을 낸다고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그렇게 매번 하는 것처럼 생색낸다고